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 나라가 이제 성한 데가 없어요. 지금 외교, 안보, 경제 심각합니다. 근데 특히 제가 보기에 외교 문제가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소국은요, 외교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제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대국은 자국 중심주의니까 자국 마음대로 외교 관계를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강소국은요,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협상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방적으로 25% 해놨다가 야 엄청나게 깎아준 것처럼, 원래 25%라는 게 없어요. 그냥 0%였어요. 0%. FTA 0%로 이게 15로 올린 거예요. 근데 25를 통보했다가 깎으니까 와, 이재명에게 엄청 협상 잘한 것처럼, 참 이게 협상 잘했다는 놈들 한심하잖아요. 아니 원래 관세가 0%인데 15%를 내고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인데 미국이 최대 6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해야 될 심각한 게 상황이고, 앞으로 안보에서 또 얼마나 더 청구서가 날라올지, 주둔 비용이나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이걸 협상 잘했다고 떠드는 놈들에게 이 제정신이 박힌 놈들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게 정신병자들. 나라를 이게 통째로 갖다 바친 거예요. 어제 현대차나 기아차 주가가 어제 폭락한 게 그걸 딱 보여주잖아. 시장은 냉정하거든요. 원래 이게 EU나 일본은 이제 자동차가 2.5% 관세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0%였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유럽은, EU는 12.5를 올린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도 12.5를 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15를 낸 거예요. 뭐예요 이거? 완전히 진짜 소고기 어차피 미국 소고기 다 수입하는 거 30개월 조금 넘어도 수입 소고기 먹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관세를 많이 부과해서 30개월 넘어도 수입 이런 걸 오히려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걸 지켜야 되는데, 소고기 이 광우병 좌파들이 광우병 트라우마 때문에 무조건 30개월 소고기는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른 걸 대폭 양보한 이런 이제 최악의 협상이고요. 한마디로 협상이 어디 있어요? 전부 굴복이지. 원래 이제 우리나라 최신 트럼프 요구한 대로 다 됐죠. 트럼프는 대만족이고 대성공이, 벌써 미국은 원래 FTA 무관세에서 15% 관세 다 챙기고요. 나머지 또 투자를 갖다가 다 몇천억 달러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익금 90% 가져가고요. 무슨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냉장에 보면 이게 날강도 협상인데요. 당하는 이게 이재명이가 바보죠. 그렇잖아요. 날강도 협상인데. 투자도 그래. 일본은 이게 US 스틸 그만 해도 인수하는 것만 해도 다 투자 금액으로 봐주니까 실제 투자하는 거 얼마 없대.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생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EU도 마찬가지. 원래 이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된 거 그냥 포장만 새로 한 거죠. 이 정도로 이게 심각한데, 저는 이런 문제의 가장 원인이 뭐냐? 바로 이게 외교 실패라고 보고 있거든요. 외교 실패. 그래서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가, 지금요, 전 세계 30군데 이상 중요한 요지마다 공관장이 공백 비어 있습니다. 무슨 이런 외교 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직업 외교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때 임명된 특임 공관장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인적 네트워크나 일이 많으면요, 국익 앞에 실용 외교를 한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예를 들어 그 나라의 대사 정도로 갈 정도면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특히 미국의 대사로 예를 들어 이제 조현동 대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의 엄청난 트럼프 쪽에는 네트워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미국 보수 정권에서 대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나 대사로 보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FTA 협상 끝날 때까지 대사로 일을 하면서 서로 협조를 해서, 인적 네트워크 트럼프 쪽은 보수 쪽이 많으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대사관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누가 가도 갑자기 가서 위성락 같은 놈들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몇 번을 갔잖아.
근데 이번에 안보에 대해서는 아무 협상이 없었잖아요. 또 이게 엄청난 청구서가 나오는 거죠. 왜 미국 대사를 이게 급하게 대선 끝나자마자 이게 다 돌아와라. 이래가지고 이게 다 호출해놓고 후임자를 못 정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번 협상에 미국 대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런 게 그 유엔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심각한 이런 게 그 공백이요. 예를 들어 이제 그 한 30군데 있다는 거예요. 30군데. 제일 먼저 그 사강 대사부터 불렀죠. 조현동 미국 대사. 그 다음에 그 박철희 일본 대사. 그 다음에 이도훈 러시아 대사. 그리고 이제 그 유엔 대표부 대사 황준국. 이런 데 그 다. 그 다음에 윤여철 영국 대사. 그 다음에 문성현 프랑스 대사. 전부 주요 대사들이 다 호출해가 공백 아닙니까? 이런 대사들이 있었다면 한번 보세요. 이런 데 요즘은 무역협상이 전부 양자가 아니고 다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국은 어떻게 해서 너가 어떻게 협상했고 이런 전략이 뭐다. 이런 영국 대사가 있으면 이걸 영국의 협상 전략이나 내용을 우리한테 또 본국에 보고하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런 대사를 다 불러들이죠? 저는 도저히 윤석열 정권 색깔 지우기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후임 대사가 아그레망 받아서 갈 때까지는 전임 대사가 충분히 일을 하게 만들고 후임 대사가 가면 도로 되잖아요. 아니 정권이 바뀌니까 뭐 특임 공관장들 바꾸는 것까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근데 후임자도 정하기 전에 미리부터 몇 달째 공석을 만들어서 이번 협상에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그 협상 전략을 알려면 다른 나라의 그 정보도 수집해야 되는데 30개국 이상이 몇 달째 공석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한마디로 그 외교 자해행위, 외교 참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식으로 그 30개국 이상 불러들여가 공석으로 해놓고요. 또 이게 그 쇼를 하는 게 그 14개 나라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 특사들이 가가지고 총리는 고사하고요. 그냥 뭐 총리 보좌관이나 참모들만 딱 만나가지고 이게 그 친서를 전하니 나라 망신만 다 시키고요. 무슨 역할을 해가 외교 활동한 게 뭐가 있죠? 잠깐 이게 그 14개 나라의 3명씩 특사를 보냈는데 천문학적인 비용만 쓰고요. 오히려 이제 그 지도자들 못 만나가지고 참모들한테 그 전달해서 개망신만 당하고 한 일주일 동안 잘 놀다가 여름 휴가 잘 이렇게 포상휴가 갔다 오면요. 이게 과연 기존의 대사보다 도움이 될까요? 기존의 대사보다 이게 도움이 되냐고요. 예를 들어 영국에 있던 대사가 영국하고 오랜 네트워크가 있고 그래서 이게 그 활동할 수 있는데 이런 대사를 불러들이가 공백으로 대사관을 이렇게 공백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를 들어 추미애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좌파 추미애를 특사를 보내면 추미애가 가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그냥 한 일주일 잘 놀다가 휴가 보내고 오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 나라에 필요한 네트워크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고도로 그 훈련된 이런 대사들을 30개 나라 이상의 다 공석으로 만들고 거기에 14개 나라 말도 안 되는 인물들을 특사라고 보내는 이런 한심한 자해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황당하잖아요. 예를 들어 박지원이 같은 아들을 폴란드에 특사로 보내면 황당하잖아. 예를 들어 북한에 뭐 김대중이 갈 때 돈 퍼주고 말도 안 되는 뭐 서해 공무원 피살할 때 증거 조작해 재판받고 이런 자들에게 보내가 폴란드에 무슨 협조가 됩니까? 오히려 기존의 폴란드 대사를 잘 활용해서 폴란드 협상 전략 이유는 어떠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캐나다나 호주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중국, 러시아, 일본 대사를 다 불러서 공석으로 만들어 활동을 마비시켜 놓고요. 그런데 특사도 아직 못 보내잖아요. 지금 누가 갑니까? 중국 특사나 러시아 특사, 일본. 거기에 대사들이 있었으면 과연 일본은 어떻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거뒀냐. 이걸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조해서 그 전략을 같이 짤 수가 있는데 이런 중요한 나라의 대사들이 공백이니
사실상 이 대사관 활동이 대사가 없으면 그냥 이게 올스톱 아닙니까? 심각한 이게 이거 지금 외교 마비가 된 완전히 외교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런 데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주류 언론들이 이런 걸 지적 안 해요. 제가 볼 때 이거 진짜 저는 제가 이제 이거 외무고시나 통상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외교부 차관도 있고 저와 같이 공부했던 박윤주라고요. 외교부 차관하고 조현 장관이 기수가 이게 뭐 몇 개 차이 납니까? 거의 14, 15년 차이 날 겁니다. 박윤주는 이게 저와 같이 했으니까 외무고시가 아주 기수가 낮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대사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차관인데 통제가 안 되는 기수가 뭐 워낙 29기 낮다 보니까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조연은 뭐 제대로 역할이 됩니까? 조연이가 제대로 아직 자기 문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땅 투기꾼이 그러니까 이게 외교 컨트롤 타워부터 완전히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뭐 위성락이는 말할 것도 없고 존재감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완전히 저는 제가 이제 그 보기에는 외교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 사실상 그 외교 활동이 마비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그 미국하고 관세협상 대참사의 저는 큰 원인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과연 이게 언제 대사가 임명될지. 그러면서 그 특사활동들은 전부 예산만 낭비하고 포상휴가인데 가는 데마다 참사만 이렇게 나라 망신 시키고 있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임명이 될지 기약도 없다. 앞으로 미국하고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또 이제 이거 품목별로 구체화된 관세 협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둔 비용 문제 큰 이게 또 숙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인베스트 투자, 또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 아레나로 가려면 이재명이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줘야지 뭐 대통령이 되나? 아레나로 가려면 이게 또 엄청난 선물 보따리 들고 가야 될 텐데, 문제는 이게 그 외교망이 완전히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미국 가도 그걸 뭐 이게 그 도와줄 이런 게 그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 대사도 공석이고 제대로 이게 외교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게 그 이재명의 외교 참사 이거야말로 이게 국익을 완전히 훼손하는 이런 이제 그 행위입니다. 정말 외교관들이나 전직 외교관들 만나보면요. 역대 이런 외교 참사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30개국이 동시에 공석으로 비어있고 말도 안 되는 게 14개의 특사를 파견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은 아직 이게 그 특사도 못 보내고 있잖아요. 미국 특사 지금 늦게 보내면 뭐야? 이미 이재명이 지각한다는데 협상 끝나고 한심하잖아요. 지금 특사 보내면 뭐야? 결국에 그 박용만 두산 가면 뭐 하느냐고. 이미 이재용 삼성회장, 이재용, 그 다음에 그 김동관 하나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장 다 이게 이미 타결됐는데 아직 특사를 못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게 역대급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과연 이게 어떻게 제대로 그 외교를 복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이것만 보더라도 그 이재명 좌파 정권이 얼마나 그 반국가 행위를 하고 있는가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말 심각한 지금 외교 참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비판 감시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